정보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행심을 높이는 게임이나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도박을 하겠어 라는 것이 많은 어른들의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의 실태 및 예방법과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가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즐거움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승부를 겨루는 놀이, 게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합법화된 도박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합법 도박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무엇이 걱정되는지 물어보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건 대개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게임이나 SNS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도박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PC로 불법 도박을 합니다. 도박 문제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긴다는 도박 문제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언제부터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첫 돈 내기 게임 평균 연령은 만 11.3세로 초등학교 4, 5학년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생 기준 돈 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38.8%였습니다. 현재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게임 형태의 도박이나 확률형 아이템 뽑기 등 도박과 게임의 구분이 모호한 게임으로 시작해 도박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의 놀이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은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합법임에도 재화를 얻기 위한 게임으로 도박 형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게임 내 특정 결과를 활용하여 임시 도박판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 뽑기를 확률형 뽑기로 진행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게임 속에서 도박장을 홍보하기도 하죠. 게임 내에 사행성이 포함된 게임을 무조건 도박이라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을 반복하게 된다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 즉 사행심이 촉발되는 반복된 경험은 도박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도박 자체에 대한 호기심, 도박을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듭니다. 이는 사행성이 짙은 게임이 도박과 밀접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러한 게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도박을 관대히 보거나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도박에 빠지는 것이며 어떠한 계기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또래 집단의 영향입니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서 동료의식과 집단의식이 강화되는데요. 이렇게 또래 집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도박에 노출이 되면서 도박의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딩 때부터 막 얘기 많이 들었죠. 막 인터넷 토토 하지 말라 막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중1 때 처음 해봤어요.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그때는 이제 제가 돈을 막 못 땄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3 때 친구가 이제 600만 원 따는 거 보고 다시 했죠. 가장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돈 부족할 때 다시 토토를 해야 되나. 용돈 주시긴 하는데 제가 토토 할 때는 막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시작한 건 작년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친구가 따라서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뭐 친구 주변 애들도 다 하다 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알바는 솔직히 시급도 적고 많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불리거나 잃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적잖아요. 부모님은 저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다고 느끼니까 저희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애들이랑 막 놀고 쇼핑하고 사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저는 아예 몰랐는데 친구가 10,000원으로 혹시 더 돈을 이렇게 좀 늘릴 생각이 없냐고 해가지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진짜 그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뉴미디어의 활성화로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가입하는 데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통신사, 계좌번호 정도의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등 차단 게이트가 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초등학생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게임 형태의 도박, 미니게임 등은 그 방법도 매우 단순한데요.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홀짝 게임 시스템이 많은 도박에 적용돼 있습니다. 공에 숫자가 적혀서 올라오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파워볼. 3마리의 달팽이 중 어떤 달팽이가 1등을 할 것인가 맞추는 달팽이 게임.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사다리가 맞아 떨어지는지 맞히는 사다리 게임 등 한 게임이 5분 이내의 시간마다 열릴 만큼 워낙 빠르고 단순해서 그냥 돈을 걸고 버튼을 누르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카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2장씩 돌려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간단한 게임이며 플레이어와 뱅커 어느 한쪽에 돈을 걸고 기다리기만 하면 승부가 납니다. 심지어 한 판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빨리 흡수하고 중독성이 강한 것이죠.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도박을 통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갖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이 도박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쉽게 빠집니다. 가장 많이 땄을 때가 1,5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넣고 이제 한 1,500만 원 땄었어요. 노는 데도 쓰고 뭐 생활비도 쓰고 이러다가 돈을 좀 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돈이 좀 없으면 다시 도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다가 또 잃고 막 이러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제일 많이 잃을 때가 한 2,500만 원 정도. 돈은 최대로 많이 따본 거는 150에서 100 정도 됩니다. 그때 딸 때는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그때 한 20만 원 정도는 저한테 쓰고 나머지는 다 도박으로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다시 딴 금액도 있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잃었죠. 200만 원 정도 제 수중에 있었는데 200만 원 다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도박하는 친구들이에요. 친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따면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주거든요. 장난식으로 막 용돈 해라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저는 그 돈으로 예전에 또 했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판치기라고 하면서 그 책의 그 접힌 부분을 쳐서 동전을 한 면으로 다 넘겨서 똑같이 맞추면은 그걸 따는 그런 게임. 저는 그거를 진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사행, 어떤 뭐 도박 이런 투기 이런 게 항상 제 피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발현돼서 팍 터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내 자녀의 도박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돈을 훔치는 행위가 청소년 도박의 주요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결석이나 자퇴 등 도박에 손대기 전 참여하던 활동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증상 또한 빈번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외에 사주지 않았던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가 정지되거나 번호가 바뀐다. 비싼 물건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린다. 용돈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이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징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절도나 학교 결석과 같이 드러나는 행동 문제 뒤에 가려져 해당 청소년이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의 문제를 직접 오픈하기 전까지는 알아채기가 어렵죠. 학부모님들은 도박 문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녀의 행동 징후들을 잘 살펴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도박을 경험했다가 문제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데요. 도박 자체의 특성과 대박 경험을 통해 재미와 쾌감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돈을 얻고 싶은 대박의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반복된 베팅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학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들로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범법 행위들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쯤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박 행동이 조절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과도한 수준으로 돈을 도박에 쏟아붓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빚이 발생하게 되고 절도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어려움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이 늘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해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사기, 폭력 등 2차 범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문제입니다. 우울이나 감정 기복 변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이 됩니다. 큰 돈을 날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500만 원 정도를 거기서 한 3개월 만에 날리고 약 2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한 달 전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저 멀리 하늘로 날려버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10가지도 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20대는 끝나 있었고 그렇게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계속 빌리고 하다 보니까 총 빌린 빚이 한 100만 원가량 되었는데 애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돈 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친구들하고 많이 깨졌어요. 뭐 친구들한테는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빌려보고 네, 막 핸드폰 팔아서 막 도박도 해보고 사채는 나이가 안 돼서 안 됐고 막 형들한테 이제 막 이자 막 30%, 40% 주고 이제 한 100만 원 빌리고 이제 한 150만 원 주겠다 이러고 해서 빌려가지고 도박으로 이제 돈을 다시 늘리고 형들한테 갚고 이제 다시 제 돈이 생기면 다시 도박을 하고 네 이런 반복이었어요. 네, 부모님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막 친구 오토바이 고장냈다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했던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돈이 없거나 이제 좀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박이고 그것 때문에 뭐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적도 많고 그 잃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도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별로여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몰랐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뭐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좀 아주 해탈하게 한 일주일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일도 못하고 그냥 할 일에 집중도 못하고 이제 할 일 미루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도박은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단순 불법 도박 행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대부분 도박을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습 도박이나 불법은 가중처벌되는데요. 상습 정도가 과하거나 동종 사안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도박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학부모님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은 도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경찰에 적발된 친구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없거나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도박죄의 경우 공소시효 때문에 당장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향후 사법기관의 해당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되면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 모두가 적발되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의 도박 행동이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책임과 교내 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 통고 혹은 불처분에 그치거나 낮은 수준의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입건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안심하시기보다 자녀의 도박 행동이 중독 문제로 심화되거나 더 큰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도박빚을 갚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를 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송금책 또는 통장 명의 도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불법 도박 혐의 외에 해당 행위에 따른 처벌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 도박은 단 한 번이라 해도 회원 가입 기록, 이체 내역 등 관련 기록이 영원히 남는데요. 이렇게 도박 사이트에 남게 된 개인정보는 입금 및 출금 내역이 담긴 금융거래 정보와 함께 경찰이 불법 도박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불법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간 동안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업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유하면서 영업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회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입 일자 등은 물론이고 보통 얼마를 베팅하는지, 베팅 성향은 어떠한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 도박 업체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회원들을 묶어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도박 중독이나 도박 범죄 가담 혐의를 받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도박 업체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전략에 발이 묶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만일 자녀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도박 문제를 경험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박 빚을 해결해주면 도박을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빚을 갚아주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빚의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 어렵고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빚 독촉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도박빚만 해결된다면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 또한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자녀분들의 말을 믿고 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빚을 갚아주면 일시적으로는 도박 행동이 중단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부모님과 한 약속은 뒤로 한 채 또다시 도박 행동이 반복됩니다. 빚이 생겨도 한 번만 따면 내가 이거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갚아달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부모님이 갚아주시고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또 이제 유혹 못 참고 또 가끔씩 몇 번 해요. 도박 중독자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빚만 없으면 도박 안 할 거야. 근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거야. 한 번만 갚아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돈을 갚아주고 가족들은
그 도박 중독자를 도와주고 하거든요. 근데 갚아주면 또 시작이에요. 또 대출하고 또 갚았던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다시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다시 빌려줄래? 그럼 그 처음에 빌려줬던 사람은 얘가 얼마 전에 갚았으니까 얘는 신용이 있는 친구구나. 그거 다시 빌려줘요. 근데 결국 그거는 그 중독자가 갚은 게 아니라 가족이 갚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의 악순환의 반복이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냥 끌어들여서 물귀신 마냥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힘들게 하는 게 도박 중독자거든요. 이처럼 도박으로 인한 빚을 모두 청산해도 여전히 도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며, 매년 이러한 문제로 전문 치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박 빚을 알게 되었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교의 입장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 빚을 빨리 해결해 주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고 해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가 갚아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은 학생 스스로 도박의 결과를 책임져 도박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따져보게 되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자녀의 능력 범위에서 구체적인 상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함께 관리하는 것이 도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박 빚이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목록을 작성합니다. 빚 목록을 작성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을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세워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해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일례로 부모님, 교사, 돈을 빌려준 학생과 그 부모님 등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빚을 갚는 계획을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 예방은 학부모님들께서 인터넷 게임과 도박의 차이를 구분하고 도박의 폐해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종종 내 자녀의 도박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도박 문제 해결의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청소년들에게 그 필요성과 가치를 잘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죠. 청소년들이 하게 되는 도박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임에도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도박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의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하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를 탐색하고 힘든 상황을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긍정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녀와 상의하여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장시간 스마트폰 게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예방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녀들과 소통 없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자녀의 고충을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지시길 권유합니다. 최근 보도기사에 따르면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 전문은행 모임 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동의를 얻으시고 특정 인물 및 기관과 작은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 등 통장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서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놀이와 운동이므로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운 여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도박 문제가 확인되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헬프라인 1336, 온라인 상담, 넷라인,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도박 엔딩을 통해 도박 문제 치유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알림이 어플을 통해서 기관의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